자, 도쿄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 쉴 새 없이 오가는 전철, 그리고 바쁘게 걷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최첨단 메트로폴리스 한복판에 아직도 에도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대로 숨쉬고 있는 곳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단순한 도쿄 여행기가 아니에요. 현대 도시의 표면 아래에서 과거의 숨결이 어떻게 끈질기게 그리고 아주 매력적으로 현대인들의 삶과 얽혀 있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부터 파고들어 보죠. 도쿄는 정말 극단적인 두 얼굴을 가진 도시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도쿄는 네온 사인, 번쩍이는 유리 외벽, 그리고 숨막힐 듯한 효율성과 속도 그 자체잖아요. 하지만 시선을 살짝만 낮춰서 골목길로 쏙 들어가면 와, 완전히 다른 세상에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동네, 바로 닌교초입니다. 작은 초롱불이 길을 밝히고요. 가게 나무 문에는 사람들의 손때가 반질반질하게 묻어있죠. 무엇보다 사람의 걷는 속도에 맞춘 느린 리듬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정말 짜릿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 감각적인 골목길로 얼마나 빠르게 빨려 들어갈 수 있는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이 닌교초라는 동네는 도쿄의 경제 중심지 니혼마시 바로 근처에 있어요. 아침 출근길을 상상해보세요. 한 손에 커피, 한 손에 랩탑을 든 회사원들이 200년이나 된 낡은 노포 앞을 아무렇지도 않게 휙휙 지나쳐가는 겁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비즈니스 구역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사쿠사처럼 대놓고 여기 관광지입니다 하고 광고하는 곳도 아니거든요. 하지만요, 바로 이 평범함이 닌교초의 진짜 무기입니다. 이곳은 과거에 멈춰버린 죽은 박물관이 아니에요. 오래된 에도의 생활 리듬이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 일상에서 펄떡펄떡 뛰고 있는 말 그대로 도쿄의 숨겨진 시간층인 거죠. 그럼 도대체 왜 동네 이름이 닌교초, 즉 인형마을이 된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인형은 우리가 아는 그 조그만 장난감이 아닙니다. 에도 시대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닌교조루리라는 종합 공연 예술에 쓰이던 무대용 거대 인형을 말해요. 거대한 인형, 이야기꾼의 목소리, 샤미센 음악이 어우러진 엄청난 스케일의 공연이었죠. 당시 니혼바시는 엄청난 돈과 정보가 몰리는 경제 중심지였잖아요. 당연히 사람들을 웃고 울게 할 거대한 오락거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폭발적인 소비 문화를 채우기 위해 인형 장인들, 조종사들, 예능인들이 자연스럽게 이 동네로 쫙 몰려들면서 이 엄청난 문화의 싹이 트기 시작한 거죠.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이 거대한 예능 문화는 그냥 한 시대를 반짝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에도 시대의 길거리 공연 문화는 1873년에 메이지좌라는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 중 하나가 세워지면서 훨씬 더 거대한 시스템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대중의 오락에 대한 욕망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은 거죠. 그런데 이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진짜 재미있는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이 극장에 가보시면요, 전통 예술을 보러 기모노를 쫙 빼입고 온 팬들과 퇴근하고 바로 달려온 정장 차림의 회사원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 공간에 옹기종기 섞여 있어요. 시대의 흐름이 한 장소에 켜켜이 쌓여 있는 걸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본의 공연 문화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술이 그냥 무대 위에서 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연을 본다는 건 그 주변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생태계를 즐긴다는 뜻이거든요. 에도 시대 사람들은 어땠냐면요. 공연 보기 전에 일단 장어덮밥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이자카에 모여 앉아서 방금 본 연극 얘기를 하면서 술잔을 기울이고 집으로 가는 골목길에서 달콤한 간식도 사 먹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화적 순환고리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살아있는 극장 생태계의 일부로 이 동네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차이점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일본 전통 하면 제일 먼저 교토를 떠올리시잖아요. 물론 교토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교토는 너무 완벽하게 정제되어 있어서 어쩔 땐 현실감이 쏙 빠진 거대한 세트장이나 박물관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닌교초는 다릅니다. 여긴 진짜 살아있어요.
땀 냄새, 짭짤한 간장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목소리가 마구 뒤섞인 아주 서민적인 공간입니다. 예쁘게 박제된 테마파크가 아니라 매일매일 사람들의 진짜 일상이 치열하게 굴러가는, 우리 살갗에 직접 닿는 생생한 전통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도시 전체를 보던 렌즈를 확 당겨서 아주 구체적인 골목길 풍경으로 줌인해 보겠습니다. 닌교초 거리를 걷다 보면 아마자케 요코초라는 골목 입구에서 정말 기묘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야나기야라는 아주 작은 노포 앞인데요. 도쿄 3대 타이야키, 그러니까 붕어빵집 중 하나죠. 근데 웃긴 건 바쁜 정장 차림의 어른들이 이 길거리 간식 하나 먹겠다고 30분씩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붕어빵 하나에 무슨 마법을 부렸길래 이렇게 긴 줄을 감수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들이 고집하는 엄청나게 집요한 방식에 있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흔한 붕어빵들처럼 커다란 틀에 반죽 쫙 부어서 한 번에 여러 개 굽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긴 묵직한 전통 주물틀을 불 위에서 이리저리 돌려가며 진짜 딱 한 마리씩만 정성스럽게 구워냅니다. 그렇게 구워내면 겉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얇고 바삭한데 속은 또 기가 막히게 촉촉하거든요. 게다가 안에 들어가는 팥소는 혀가 아릴 정도로 단맛이 아니라 아주 은은하고 절제된 맛을 냅니다. 이 작은 빵 하나가 에도시대 서민들이 누렸던 그 작은 행복의 감각을 아주 완벽하게 응축해 놓은 셈이죠. 자,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단순히 빵이 맛있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타이야키의 그 절제된 단맛, 가게의 약간 낡고 바랜 간판, 앉으면 삐걱 소리가 나는 작은 나무 의자. 이 모든 것들이 일본 고유의 미학인 와비사비 철학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반짝거리고 완벽한 새 것을 쫓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의 흔적이 묻어나는 불완전함 속에서 따뜻함과 깊이를 발견하는 미의식이죠. 닌교초는 이런 거창해 보이는 철학을 무슨 미술관에 걸어둔 게 아니라 매일 지나치는 골목길이나 손에 든 간식거리 같은 아주 일상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는 겁니다. 이쯤 들으시면 닌교초는 옛날 것만 꽉 막히게 고집하는 동네구나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 동네가 진짜 대단한 건 전통과 현대가 완전히 한 몸처럼 섞여 있다는 거예요. 100년도 훌쩍 넘은 장어구이집 바로 옆에 아주 세련되고 모던한 커피숍이 있고요. 메이지 시대부터 내려온 장인의 노포 근처에는 최첨단 IT 스타트업이나 금융회사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이 새롭고 트렌디한 것들이 옛날 것들을 밀어내거나 덮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닌교초만의 정말 독특하고 매력적인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현대적인 변화 속에서도 닌교초가 자기 색깔을 잃지 않는 이유요? 저는 그걸 장인들의 리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전 세계 어디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초 단위로 쪼개져 있고 극도로 효율적이죠. 하지만 닌교초의 노포들은 전혀 다릅니다. 주인의 몸에 수십 년간 밴 오랜 습관이 만들어내는 그 특유의 느린 호흡이 있어요. 기계가 똑딱 포장하는 대신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접어서 포장하고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단골 손님이 뭘 좋아하는지, 표정이 어떤지를 기가 막히게 캐치합니다. 속도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적인 연결에 진짜 승부를 거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해설의 가장 중요한 결론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대한 유리 빌딩 숲, 어디 가나 똑같은 글로벌 브랜드 간판들. 이런 현대의 거대 도시는 종종 우리를 너무 춥고 외롭고 지치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매일 방전되어 가고 있죠. 하지만 닌교초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의 온기가 아직 식지 않은 이 골목길은요, 미친 듯한 도시의 속도에 완전히 번아웃된 현대인들에게 잠깐 멈춰서서 숨 좀 돌려 라고 말해주는 아주 훌륭한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삭막한 도심 한복판에 아직 인간적인 온도가 남아있는 희귀한 공간인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이 문장들을 듣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나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철판에서 타이야키가 타닥타닥 구워지는 소리, 주방 도마 위에서 경쾌하게 울리는 칼질 소리, 골목 저끝 이자파야에서 새어나오는 사람들의 기분 좋은 웃음소리. 이런 작고 소박한 소리의 기억들이 모여서 우리 마음을 토닥여주는 겁니다. 진짜 문화라는 건 거창하게 박물관, 유리관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겪는 일상의 소음과 냄새 속에 아주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완벽한 증거죠.
민교초의 골목길을 따라온 오늘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 작고 낡은 동네는 너무 빠르고 너무 쉽게 모든 걸 소비해버리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오가는 출퇴근길, 늘 똑같아 보이는 그 빌딩 숲 어딘가에도 혹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버린 작고 따뜻한 시간의 숨결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서 들려오는 평범한 소음과 냄새 속에서 여러분만의 인간적인 온도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그 발견이 여러분의 오늘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